저는 이제 텐서와 FES를 이제 파킨슨병에 적용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에 대해서입니다. 파킨슨병이란 중간 뇌 흑색질에서 도파민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6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병하게 되며 노인 10만 명 중에서 100명에서 160명 정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환자의 5%에서 10%만이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며 대부분 특발성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운동 증상으로는 떨림, 경직, 그리고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그다음 자세 불안정, 구부정한 자세, 보행 동결이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으로는 신경정신 증상,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이상, 수면장애, 배뇨장애, 통증, 무감각, 피로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4대 증으로는 브레디키네지아, 리지디티, 그리고 포스트 인스타빌리티, 레스팅 트리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브레디키네지아는 운동의 시작이 어렵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운동의 속도와 범위가 감소하게 되며 정교한 동작 시에 협조성이 저하게 되게 됩니다. 심해질 경우에는 근육 관절의 움직이는 능력을 상실하여 자발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무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지티입니다. 코그릴 타입과 립 타입이 있으며 호발 부위로는 넥, 숄더, 힙, 니가 있습니다. ROM 제한의 원인입니다. 후기 몸쪽 근육에서 나타나며 이제 점차 얼굴과 전신의 근육으로 진행되어서 휴식 시 에너지 소비와 피로가 증가해서 2차적 구축과 자세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처 인스타빌리티입니다. 몸통 굽힘근보다는 평근이 약화되어 있어서 머리의 전방 이동 그리고 몸통, 엉덩관절, 무릎 관절이 굽힘이 되며 팔을 옆으로 벌린 고릴라 자세가 특징입니다. 또한 걷기 시작이나 반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스팅 트리머입니다. 굽힘과 펴음이 교대로 반복되게 되며 수의적 운동이나 수면 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비교적 느리게 나타납니다. 알약을 구리는 듯한 떨림이 특징적이며 눈은 침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적 검사입니다. 파킨슨병의 정확한 진단은 이제 뇌 조직을 특수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진단에는 신경과 전문의의 병력 청취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MRI가 있습니다. MRI를 통한 파킨슨병의 진단은 중뇌 흑질 구조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MRI 기술 발달로 3T나 7T, MRI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흑질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촬영,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고해상도 MRI를 통해서 파킨슨병의 병소인 나이그로좀 영역을 가시화하고 손상 부위를 파악해서 파킨슨병의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위에 사진은 정상 모양의 흑질이고 이제 아래는 파킨슨병 흑질의 MRI입니다. 정상인의 MRI 영상에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밝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파킨슨병의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해당 부분이 새까맣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쓰지 않지만 C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뒤에서 의약품이 심장이나 뇌, 간, 뼈 등 관심 장기에 섭취되면 이를 촬영해서 질병으로 인한 변화를 진단하는 검사인 SPECT가 있고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 인체에 투여해서 검사하는 PET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세한 병력을 듣고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서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하더라도 정확도는 이제 80% 이하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검사법들은 대부분 보조적인 수단으로 파킨슨병 자체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혼돈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이나 2차성 파킨슨의 원인을 밝히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텐스와 FES에 대한 비교입니다. 저희는 텐스와 FES를 파킨슨의 떨림 억제를 위해서 두 기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두 기기 모두 떨림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각자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먼저 텐스는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 진정시킨다는 목적이며 FES는 근육을 수축하게 해서 떨림을 줄이게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먼저 텐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텐스의 유형은 고빈도 저강도, 저빈도 고강도, 고빈도 고강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고빈도 저강도는 100 ppс 이상, 그리고 이제 전류 강도는 50mA 이상, 적용 대상은 급성 통증에게 적용하며 진통 원리로는 관문 조절설이 있습니다. 저빈도 고강도는 1에서 5 pps, 그리고 이제 전류 강도는 100mA 이상, 그리고 적용 대상은 만성 통증, 그리고 진통 원리로는 엔돌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빈도 고강도는 100 pps 이상, 그리고 이제 전류 강도는 100mA 이상, 자극 방법
신속한 통증 제거, 그리고 이제 진통 원리로는 양극전도 차단이 있습니다. 먼저 고빈도 저강도에 대한 기저입니다. 이제 권문 조절설은 사람이 이제 감각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제 A 감마와 이제 C 섬유처럼 가는 섬유가 존재하고 A 베타처럼 굵은 섬유가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라지 파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우리한테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느낌과 같이 좋은 느낌들이 들고, 이제 스몰 파이버 타고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통증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SG셀과 T셀은 이제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 조절설은 통증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교양지를 억제하고 T셀이 흥분하게 되며, 그다음 통증이 전달되게 되면 A 베타 섬유들이 핫팩이나 전기, 마사지 등의 이제 중재를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SG셀이 흥분하고 T셀이 억제돼서 통증이 억제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빈도 고강도의 엔돌핀설입니다. 낮은 주파수 2에서 5Hz 정도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A 델타 섬유를 자극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발생하는 기전을 사용합니다. A 감마 섬유를 통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 자극이 전달되게 되고, 이제 뇌에서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뇌인아편 유사제를 분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인아편 유사제가 뇌에서 분비가 돼서 통증을 차단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빈도 고강도의 양극 전도 차단입니다. 양극 전도 차단은 말초 신경의 전도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전류의 양극 효과에 의해 신경 흥분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극 무턱각 증가에 의해서 A 감마 섬유와 C 섬유의 부심 전도 일시적 차단이 일어나서 통증이 억제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텐스의 기전은 이제 통증 조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통증 조절이 목적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도 괜찮지만 저희처럼 이제 떨림 억제가 목적이라면 고빈도 고강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텐스는 이제 신경을 진정시켜서 떨림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떨림을 발생시키는 양극 전도 차단을 이용해서 양쪽의 근육에 고빈도로 전기 감각 자극을 줘서 필요하게 만들어서 신경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고빈도 고강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F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FS란 직사각형 대칭 이상파를 이용하여 주파수에는 20에서 80Hz이고 작은 근육 시 짧은 맥동 기간을, 큰 근육 시 긴 맥동 시간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순환 주기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대1 비율로 사용하고 근 피로를 막기 위해서는 1대5 비율로 사용합니다. 병사 시간과 변조는 기능에 맞게 느리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킨슨에 FS를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는데, 치료의 FS 사용 시 50% 이상의 평균 떨림 억제율로 떨림 관련 근육 토크와 반대되는 근육 토크를 발생시켜 떨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S를 쓰게 되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떨림을 효과적으로 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왜 병원에서 텐스보다 FS를 많이 사용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참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텐스는 떨림 증상 완화만 봤을 때 FS보다 효과가 좋지만 FS는 떨림 증상 완화도 되면서 근력 증가와 기능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제일 큰 이유는 살짝 수가가 이제 텐스보다 FS가 더 높다고 하여서 병원에서는 FS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입니다. 저희는 52세 김땡땡 씨는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으며 술은 마시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고 당뇨는 있지만 고혈압 없습니다. 주 호소로는 이제 앉아 있을 때 손떨림이 심해 레스팅 트리머가 있으시고 어떤 동작을 시작하실 때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인 자료로 멘탈을 이제 알트고, 마스는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랑 로우 익스트리미티 전부 다 G1이고, 펑셔널 어빌리티는 보행 시 미니멀 어시스트를 오노케인과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TUG 검사에서는 25초가 걸렸고 방향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오래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레그 스탠드 테스트도 실시하는데 저희는 눈을 뜨고는 25초, 감고는 2초를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엔야 척도에서는 3단계가 나오셨습니다. MMT는 이제 어퍼 익스트리미티는 전부 이제 페어 플러스가 나왔고, 로우 익스트리미티는 앵클만 이제 푸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페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볼 리스트는 이제 트럼으로 인한 손기능 저하, 동작 시작 시 어려움, 앵클의 돌지 플렉션 근육 저하로 인한 게이트 시 발끌림, 어퍼 로 익스트리미티 근력 저하, 게이트 시 방향 전환 어려움, 그리고 밸런스 어빌리티의 감소됨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쇼턴콜로는 손으로 물건을 잡고 15cm 옮기기, 치유실 복도 30m 보행하기, 그리고 TUG 25초인데 20초로 줄이기, 원레어 스탠드 25초인데 28초로 늘리기, MMT 돌직 플렉션 페어 플러스인데
푸어 플러스인데 페어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롱통골은 앉아있을 때 손떨림이 완화될 것이고 게이트 시 방향전이 원활해질 것이며 어떤 동작을 할 때 시작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플랜으로 저희는 텐스 초기에 떨림 방지를 위해 텐스를 이제 매일 2분씩 15분간 두 번씩 15분간 적용할 것이고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 손을 쥐었다 펴는 동작이 되게 어렵다고 하여서 물건 옮기기나 손을 쥐는 운동이 가능한 박스앤 블럭 운동을 매일 3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번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엑서사이즈는 매일 치료실 32바퀴를 이제 모노케인과 같이 하게 할 것이고 어퍼 익스트리 어퍼 익스트리미티랑 로우 익스트리미티 스트렝스 엑서사이즈랑 밸런스 엑서사이즈는 트레드밀 훈련을 20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크 운동을 여러 가지 협응성 운동을 진행하여 회복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기에는 이제 일시적 떨림 방지로 텐스를 적용하고 후기에는 FS를 사용하여 떨림 억제와 같이 기능적 움직임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텐스를 진행할 때 지금 보이는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부위 같이 팔 위쪽에 부착을 하였는데 사실 이것도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 레스팅 트리머가 있기 때문에 센소리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뇌 적성이 올라가며 알아서 떨림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시간은 15분, 고빈도 고강도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강도는 100Hz 이상, 그리고 적용 부위는 메디안 nerve랑 레디얼 너브 부분에 부착하였고 목적은 손떨림 억제입니다. 다음으로 박스앤 블럭은 물건을 옮기거나 손을 쥐는 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으로 하는 방법인데 큰 박스에 든 작은 박스들을 1분 안에 몇 개를 옮길 수 있는지 FS를 착용하고 하는 운동입니다. 치료 시간은 15분에 40Hz와 180 마이크로섹터를 사용할 것이며 적용 부위는 리스트 익스텐서 부분에 부착됩니다. 목적은 손의 기능 향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행 훈련에 FS 적용했을 때 치료 시간을 15분 잡았으며 40Hz의 그 180 마이크로세클이고 적용 부위는 TBS 렌트를 부착하고 스위치를 키면 이제 위와 같이 근수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FS 설정은 잘 안 보시면 환자의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살짝 통증을 느끼는 정도로 하였고 풋스위치 방법을 이용하여 이 보이는 것 같은 방법으로 보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은 이제 트레드밀에서 FS를 부착한 상태로 게이트 훈련을 하는 것인데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찾아본 결과 파킨슨 운동 가이드로 여러 운동 중 유산소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고 낙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트레드밀을 운동을 적용하고 주 3회 중등도로 10분 펑셔널 엑서사이즈를 진행하여 근력 강화, 균형 능력 강화, 기능 향상이 되고 FS 주파수는 40Hz 그리고 180 마이크로세클을 적용하고 적용 부위는 티비알레스 안테리어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엑서사이즈 운동은 협응 능력 운동 강화로 동영상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랭크 엑서사이즈 진행하였고 목적은 협응 능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PPT 만들면서 사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